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네. 먼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줄거리는요. 나공구 행복동에 거주하는 영인의 집이 재개발되면서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허물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야 하는 난장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은 주어지지만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난장이 아빠는 노쇠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삶 개선을 요구하다 직장에 쫓겨나고 영희는 아파트 입주권을 사간 남자와 동침하고 그에게서 입주권과 돈을 훔쳐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세희 작가는 1942년 출생했으며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돛대 없는 장선으로 데뷔했습니다. 난장이 연작 시리즈를 통해 1970년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였던 빈부와 노사의 대립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 어떠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페스트를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종류의 어떤 소설을 읽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웠을까요? 이게 주제가 어려웠었나요? 어떤 거지? 이거 역시 문체도 좀 저는 어려웠고요. 예. 술술 익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읽고 생각하고 또 멈춰서 생각하고. 맞아요. 술술 익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함께 또 죄의식을 느끼고 뭔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좀 속상하고 마음이 약간 우울해지는 책이에요. 우울한 책이죠, 이 책은. 그리고 짧은 거에 많은 걸 담았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여기서 그 작가가 태어나서 자란 그 암흑 현실 때문에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시대엔 누구나 암흑하지 않았을까요? 네, 다들 굉장히 힘든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굉장히 가감 없이 이렇게 보여줘서 사실 책에 보면 막 피투성이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막 얻어맞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여기서 질문하실 거 좀 있으세요? 저는 따로는 없고 사실 이게 이제 12의 챕터로 이렇게 돼서 연작이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4번째 건데 그 뒤에 것도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더 잘 되긴 할 건데요. 그 뒷부분에서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우리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낙원 밖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옆에 내동댕이 쳐둘 것이다. 그들은 냉온방기를 단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나가다 교회로 이어진 도로 옆에서 우리를 발견할 것이다. 더럽기도 해라. 그들의 부인이 말할 것이다. 게으른 낙오자들.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한 만큼 주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영화 기생충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기생충에서 그 송강호 가족이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 와이프도 투포한 선수를 해서 상까지 탔던 분이고 나름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현실이 좋지 않을 뿐인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난쟁이 아빠가 그 불편한 몸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영수랑 영호도 영수 같은 경우에 똑똑했잖아요. 그렇죠.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랬는데도 결국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똑똑했기 때문에 더 빨리 쫓겨난 거죠. 노동자들의 삶을 이제 가만히 묵인할 수 없으니까 앞에 나섰다가 또 노동 현장에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영인의 집안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난장이 아빠는 굴뚝에서 몸을 던진 거고 영인은 자신의 몸을 또 순결을 잃은 거죠. 그런 내용들이 좀 씁쓸하죠. 근데 이게 그 굉장히 필수 도서고요. 청소년들한테 중학교 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수능에도
나오기도 했었고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아이들이 처음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할까? 저희 아이들은 전혀 처음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뜬금없이 난장이가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화자도 네. 3번 바뀌잖아요. 네, 바뀌잖아요. 네, 그것도 첫째, 그렇고 둘째, 셋째까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떤 걸 얘기하려는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명쾌하게 딱 잡히지는 않는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이 쓰여진 게 1976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거의 한 45년 정도는 된 책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45년이 지난 지금 그때랑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몸을 정말 던져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렇게 시위를 하시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바뀌기는 했을 거라고 봐요, 현장을. 근데 저도 그 현장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들겠구나. 뉴스를 통해서 볼 뿐이잖아요, 사실은. 여전히 요새도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은 그곳에 그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만 되는 형편이잖아요. 그런 형편은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고 그 예전에 사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이렇지 다 어려워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느꼈다면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스타그램.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훤히 아는 거죠. 상대적 발달감이 훨씬 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보다. 맞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누군가의 아까 희생, 누군가의 목이 있어야지만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고 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 제목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잖아요. 네. 이 제목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려워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여기서 보면은 작은 이제 공. 예. 그 작은 공 누가 받았을까요? 글쎄요. 쏘아 올렸잖아요, 난장이가. 예, 여기 마지막에 보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 곳은 달이에요. 네. 여기서 의미하는 건 아버지는 달나라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네네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친구, 그 건너편 좋은 동네에 가정교사로 있던 지섭이가 이러죠. 아저씨는 평생 일하고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 계속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셔야 되는지 하고 묻죠. 그러면서 더 이상 사는 땅이 아니에요. 죽은 땅이에요. 그래서 달나라로 날아가셨군요. 달나라로 가야 한다고 지섭이가 얘기를 했어요. 난쟁이는 그래서 지섭이의 말대로 달나라로 날아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공을 작은 공 자기가 작은 공이 된 거죠. 우주로 날아간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땅으로 본인은 갔고 그 자신의 희생이 뭔가 불공평하고 희망 없는 이미 죽은 이 땅을 떠나 어쨌든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가신 어떤 불평등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깨려고 먼저 고생하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더 이상 이 현실에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포기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희생이 누군가에는 새로운 또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돼서 갈 수 있는 두 가지 뜻일 것 같아요. 전 제목도 난해했고 다 힘들었어요. 어려워요, 책이. 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더 많이 읽으신 부분 없으세요? 소개해주고 싶은 문구라든가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뭐 인상 깊었던 문구는 그 이제 지섭이랑 대화를 했던 아까 그 부분도 인상이 깊었고 이제
여기서 둘째 아들 영호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빠, 그러니까 그 철거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피곤해서 얘가 잠깐 잠든 사이에 꿈을 꿨어요.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영희가 펜지꽃 2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하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글을 다 읽고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영희가 집을 나갈 때 꽃 2송이를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영수의 꿈에는 펜지꽃 2송이가 공장 폐수 속에 던져지죠. 이 순간 난쟁이는 굴뚝에서 몸을 날린 순간이고요. 영희는 또 순결을 잃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간직해야 될 소중한 두 가지를 잃어버린 거를 이렇게 묘사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이름이 참 상징적이죠? 동네 이름? 네. 낙원구 행복동. 맞아요. 낙원구.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낙원구 행복동의 원주민에게는 희망은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46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을 여전히 외면하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속에 화려한 삶을 동경하면서 점점 부자 되기 열풍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말 뭐 인별그램을 봐도 그렇고 페북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정말 행복한 사진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그 내부의 그 사정은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올리기 때문에 하루에도 저도 이제 이 인별그램을 보면은 엄청나요. 올라오는 글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0대들의 자살률이나 우울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만난 그 학생들도 뭐 자기 친구들 얘기를 해요. 걔거 보면 걔네들끼리 놀러 갔더라고요. 뭐 저랑 누구누구 빼고. 근데 그 사정을 또 들어보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거일 수 있거든요. 뒷스토리는 뭐 우연히 만나서 뭐 어디를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나를 그 그룹에서 어떤 빼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끔 그 사진이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자기들만의 행복한 시간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엄마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누구한테는 가서 별을 달고 나한테는 뭐 좋아요. 그거를 뭐 누르지 않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움까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시대가 예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을 네. 생각 안 하는 게 자신의 가시오. 네. 그다음에 어떤 소속감을 더 그런 쪽에서 더 강요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친하니까 서로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는 거예요. 학생들끼리도. 더 이상 소외된 사람을 더 철저히 더 소외시키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가 아닌가. 아니면 난쟁이가 그때 몸을 던진 그 사회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고요. 저희 다음번 책은 뭐였죠? 다음번 책은 악큐정전입니다. 그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